안녕하세요. 행복성공센터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을 모르거나 알고도 제때 납부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불이익과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을 납부 기간에 내지 않는 것은 이제 체납이라고 하는데, 체납이 됐을 때 세금을 미리 신고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경제적 고통이라든지 기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또 매일매일 0.03%의 이제 가산금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양도를 했을 때는 2달 이내에 이달 말을 기준으로 해서 2달 이내에 반드시 애정 신고를 해야 된다. 한 채인 경우는 애정 신고는 되지만 2채 이상은 다음 해에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중과세를 물게 된다. 그 세금의 규모는 상상 초월하다. 그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그런 제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당해보고, 또 이것을 세금을 저는 안 낼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그랬으나 그 세금을 잠깐 활용하다가 당하게 된 그런 아픔의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그 세금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압류가 되게 됩니다. 재산의 압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이 가산세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연 한 11% 정도의 이제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 그러니까 연 한 15% 가까이 가산세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산이 압류가 되고, 압류된 재산은 이제 공매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압류된 재산은 이제 당연히 처분이 금지되고 모든 활동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이걸 갖다가 이제 본인이 정말 어떤 경제 행위 끝날 때까지,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도 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못 내면 자손들까지 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그만큼 일단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아주 모든 철저하게 이렇게 감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고를 하면은 10%를 갖다가 이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전산적으로 완벽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고를 해도 이제 깎아주는 제도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세금의 징수 어떤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미리 반드시 신고를 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당한다. 그 당한 것의 고통은 매우 크다. 일단 그렇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유념할 것은, 세금이라는 건 사전에,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준비를 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세금을 갖다가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해서 내가 세금을 갖다가 이제 정당하게 적게 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미 확정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세금에 대한 절세 부분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라. 영수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전혀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도 있지만, 면세는 이제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2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몇 억의 세금을 또 물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난 상태에서는 누구도 그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몇 억에 대한 그 납부할 세금을 여러분이 납부하느냐 아니면 감면 받느냐는 그 준비의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라고 저는 이제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제재 조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납세 증명이 이제 발급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무슨 그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가서 이제 뭐 서류를 받으려고 하면 딱 이제 중지시키죠. 그래서 이거를 세금 내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 행위가 안 돼요. 그다음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은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업무를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관공서 사업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정보기관에 이제 통지가 되고, 또 5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는 출국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세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도 이제 소멸시효가 있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5억 이상은 이제 10년이고, 이제 그 이하는 이제 5년인데, 사실상 소멸 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제 그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한 기록이 있으면, 또 압류를 하는 것이 있으면 소멸시효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세금을 납부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미리 예정 신고를 하고,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일로 따져서, 당일 말일로 따져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기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납부할 세금을 일부는 내고 일부를 안 내고 분할로 해가지고 안 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돈을 제가 죽은 자식을 내가 살리러 갔다가 그거마저도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산세만 해도 거의 한 3억에 이르게 3억을 가까이를 가산세를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눈물 흘린 과정이었어요. 뭐 10원도 1원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픽스가 되면 내야 된다. 고로 사전에 신고해서 그것을 감면을 받자. 최대한 감면 받고 중과세는 물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산 회생 같은 경우는 절차를 하고자 하더라도 이 세금 같은 것이 걸려 있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걸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는 해요. 개인 회생 경우에 그 본인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개인 채무가 많고, 또 이렇게 세금이 이제 있는 경우에 이제 악의적이지 않다 하면은 이제 그 체납 면세의 어떤 그 세금 면책의 길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은 그런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안 해봤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너무 초강력해가지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산을 하고 회생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세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길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부분들이 어떤 전문적으로 해결하는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길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고통받으신 분들은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이라면 이제 세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제 법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전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로, 또 아니면 제가 이제 직접 건물을 지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양도하는 그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을 하는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제가 다른 돈을 찾으러 갔다가 그 돈마저 빠져가지고 정말 피눈물 흘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이 정말 납부만 하지 좀 혜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세금을 내면
이걸 포인트해서 뭐 그만큼 어떤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존경도 받고 이런다는데 그런 제도가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현재 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양도소득세 또 아니면 세금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이 세금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피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몰라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당하는 고통은 상상 초월한다. 여러분 고정 지출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 20%의 가상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큰 건가. 여러분 연 20%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일을 해서 물론 뭐 2배도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방법이 1%, 2%, 3%인 것이고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고정된 20%라는 것은 정말 큰 것입니다. 1%, 2%의 고정 지출도 얼마나 큰데 그거의 10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정 지출을 우리는 막아야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자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이제 세금이기도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반드시 기간 안에 미리 신고를 해서 최소한 어떤 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를 하고 또 내야 될 부분은 미리 내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금이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절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찾으면 됩니다. 분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가장 빨리 준비해서 세금을 가장 빨리 납부를 해야만이 되지. 뭐 이렇게 신문 언론상 이런 것들에서 보도된 것처럼 뭐 몇만 명이 세금을 갖다가 뭐 몇십억씩 안 낸다는데 난 그분들을 어떻게 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정말 불가능할 어떤 그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제약이 따르는데 어떻게 일종의 감옥에 나갔잖아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미리 조금씩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서 내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하고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또 내가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요. 양도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도 아니면 무슨 감면제도도 있으니까 세무서 아니더라도 그 돈이 아까우면 뭐 몇십만 원 아까우면 쭉 찾아가세요. 찾아가면 잘해줍니다. 누구든지 뭐 이렇게 글씨만 알면 다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그 세금 납부하는 것에 망설이지 말고 게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납부하지 않아서 또 몰라서 고통받는 구독자가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납부해서 우리가 또 국가가 영이 되니까 현재 제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적어도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구속 상태로 가지는 말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공감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많이 전달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TV 선샤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